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8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현지의 호치민의 인현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시원한 차 만들어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6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들어온 지가 26년이고요. 2000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와가지고 처음 시작한 일도 이 일이고 뭐 중간중간에 뭐 장사도 하고 했지만은 그런 거야. 잠시 이제 뭐라고 그랬죠? 이제 뭐 이렇게 심심풀이 싸움만 했던 거고, 실제로 이제 했던 일은 이 일이 주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제가 2000년부터 베트남을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거주는 아니고요. 완전히 거주한 거는 이제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왔죠. 그 전까지는 이제 왔다. 간단하게 오늘 진행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화상통화 하신 분은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조금 전부터 이제 카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카톡 교재 비용을 입금을 하셨고, 그리고 아마 그분이 4월 말쯤에 아마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예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좀 어제 화상통화 하신 분도 좀 오래되신 분입니다. 거의 아마 한 4,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저하고 연락을 하고 한지가. 좀 이제 그분도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격도 그렇고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그냥 뭐 조용한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연애하기에는 좀 어려웠어. 또 그리고 약간의 제가 이거는 판단하기에는 결정장애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처음 할 때는 40대 초중반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40대 후반 훌쩍 넘는 것 같으니까요. 각자의 뭐 상황이 있고 각자의 성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이걸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됐고, 그리고 어제 또 한 분은 아마 이제 토요일날 화상통화를 하실 겁니다. 그분은 오래간만에 30대십니다. 30대신 분이시고, 아직까지 베트남에 들어오는 거는 좀 약간의 좀 뭐라고 하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하고 잘 되셔가지고 일단은 토요일날 화상통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우연찮게 두 분이 사는 지역이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화상통화 끝나고 이러면은 이제 남자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자주 좀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여자분이 그 비자가 올해 말, 그러니까 내년 2027년 1월 1일까지 비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올해 말쯤 이제 들어오시니까, 만약에 두 분이 잘 되시면 뭐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서류를 해서 이제 하시면 되는 그런 거고요. 네, 그 체류자격 변경은 안 되는 그 비자입니다. 비자마다 다릅니다. 종류가 체류자격이 변경이 되는 비자가 있고 안 되는 비자가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이제 또 그것도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뭐 남자분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도 30대 후반이지만 사실 또 30대 후반의 남자를 만나기가 또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참 서로 간에 이게 참 자기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이 여성이 뭐 유학을 왔다고
유학생이라고 해도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유학생도요, 저녁에 뭐 아르바이트로 노래방에 다니고 뭐 이런 유학생도 있습니다. 뭐 없다고 말 못해요.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많이들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또 이제 유학생들은 또 그래요. 뭐 자기들이 한국에서 뭐 있지만은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 또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정확하게 무슨 일하고 뭐 어떤 남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또 어떤 분은 또 회사를 선호하기도 하고 두 분은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 두 분까지 다 되시면 뭐 지금 현재 이제 카톡 하시는 분이 13분으로 이제 늘어나네요. 그리고 요번 주에는 뭐 상담이나 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바쁠 거고 아마 다음 주 13일 날인가요? 13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제가 이게 내일 예, 13일부터 이제 일정이 시작되네요. 13일부터 요번 달 일정이 시작되면 말일날 다음 달 5월 5일까지인가? 5월 5일까지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계속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이어지는 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오늘 어떤 분이 또 상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저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카톡 교제를 하시는 분도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저하고 계속 인연을 이어오시던 분인데 요번에 이제 잘 되신 거고 심한 분은 10년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저에 대해서 뭐 신뢰나 믿음이나 이런 거는 뭐 그래서 그분도 이제 뭐 바로 카톡 교제 비용 입금하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입금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게 잘 이용하면 좋지만은 또 잘못 이용하면 참 사기꾼도 많은 게 또 이격이라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이해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이 한국에 사무실이 있는 것, 물론 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뭐 그거를 100%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무실도 확인하고 얼굴이라도 보고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입금을 하면은 좋은데 물론 여자분하고 이제 화상통화는 하고 두 분 다 마음에 든다라고는 하지만 선뜻 이제 그 500만 원이라는 이제 비용을 입금하기가 좀 힘들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희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란다. 페이스북을 보시면 제가 언제부터 이 일을 했고 그리고 매일 방송을 하고 또 아가씨들 사진을 올리고 그 아가씨들하고 만나고 결혼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있지만은 뭐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그래도 못 믿겠다라는 분도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뭐 그때 그분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러지 좀 예의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그런 말 하면 서로 좀 기분이 나쁘게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간에 쭉 이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옛날에 뭐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에이전시를 할 때 그 한국에 울산에 모 업체가 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신부들이 한 3명 정도가 저희 이제 남았어요. 기숙사에.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그러니까 3명이 남았다는 거는 그래도 매달은 못 들어와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들어와서 신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비자를 받으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신부가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신부들이 3명이 비자 나올 동안에 새로운 신부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 양반이 이제 내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싶었죠. 그거는 뭐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장님 비자 나왔으니까 이제 입금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비자 나오는 날.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니나 달라 영상 안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날 신부들이 다 비자를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보통 신부들이 제가 비자 나오고 나서 우리가 찾든지 그때는 저희들이 찾는 게 됐거든요. 아니면 제가 비자 찾아서 일로 가져와라 라고 문자를 남기면 이제 오는데 이 신부들이 그 전날 와가지고 비자를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저녁에 공항을 가서 그 신부들을 다 잡았어요. 그 신부들 말은 자기들은 모르죠. 신부들 말이 맞죠. 그냥 그 사장이 그러니까 비자 찾아가지고 오늘 비행기표 해줬으니까 너희들 그냥 비행기 타고 나오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 그래서 못 나갔어요, 신부들이. 그래서 했더니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래를 끝나는 관계니까 그 사람은 말이 그래요.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이제 보내주려고 생각했다. 내가 돈을 받고 혹시라도 신부를 안 보내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사장님이 뒤로 신부들 들어라 켜놔놓고는 저한테 나중에 잡히니까 그런 말 하시면 제가 믿음이 가겠냐고. 그래서 신부 못 내기니까 사장님 입금하시고 나서 얘기하시면 제가 신부들 내보내드립니다.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서로 언성도 좀 높아졌겠죠.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감정 상할 거 없이 이제 뭐 거래는 안 하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저하고 거래하는 다른 이제 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도 알고 저도 아는 사장이 있죠.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놓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신부가 나갔다 하고 신부들이 이제 비행기 탔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이제 돈을 이제 송금을 해주라고 얘기할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뭐 협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저는 뭐 신부들을 안 내보낼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돈을 이제 받고 이제 거래를 끝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사람하고는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한국의 업체들이요, 베트남 여기 마담들하고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돈 관계를 잘 깔끔하게 안 하고 업체를 중간에 바꾸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담들이 막 그래서 칼 들고 다닙니다. 뭐 죽이니 살리니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사장 근데 솔직한 얘기로 말이 안 되죠. 돈을 주고 다요 신부가 나가야 되죠. 뭐 그거를 차라리 돈을 줬는데 신부를 안 내보내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돈 받았는데 신부 안 내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봐서는 한국 사장님이 잘못한 거죠. 어떻게 하든 간에 돈 좀 아끼고 덜 안 주려고 이제 그런 수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신랑들이 이제 있으면 예전에도 그런 방법을 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도 그렇게 그러시면 500이라는 돈을 다른 데다 맡기자. 맡기면 그래서 당신이 이제 요즘은 더 좋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분한테 맡긴 분하고 저하고 그분하고 서있어 카톡에 그룹방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럼 500 입금했다. 500 입금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뭐 이제 베트남 이제 카톡을 교제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뭐 그분이 이제 안 하겠다 하면 그분이 바로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 돌려주실 때 저한테 확인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왜 그래 제가 왜 그걸 먼저 받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 헤어졌는데 헤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헤어졌다 해놔놓고 며칠 있다가 이제 카톡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한테 다시 이제 작업 거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이 회사 나쁜 회사니까 우리 돈 주지 말고 우리가 하자 이런 사람이 아니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저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분한테.
아니 본인은 뭐 그런 말씀을 아니 내가 돈을 안 줄 게 아니고 돈을 주려고 그러고 저도 당연히 뭐 내가 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안 받으면 나중에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니까 그러면 어디 맡기시라 어디 맡기시면 그분하고 저하고 카톡을 3명이서 해서 일 끝나고 나서 저는 입금 받아도 돼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뭐 저는 오케이를 해요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들한테는 돈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여성분의 인생이에요 남자분의 인생도 있겠죠 근데 제가 실제로 돈을 못 받은 게 가장 한 사람한테 못 받은 게 한 600 정도를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그 신부 나갔어요 제가 그 신부 집 알아요 제가 모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베트남에서 제가 그 신부 안 내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제가 그 신부 집 가서 뭐 제가 갈 이유도 없죠 애들 보내면 돼요 그럼 그 사장이 저한테 돈 안 주고 뭐 신부 데려갈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잘 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그 신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잔금 뭐 200 가지고 뭐 사장님 비자 나오고 신부가 입고 가면 다음 달 월급날 되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안 보낸 신랑도 껴있고 그 신랑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네가 못 든 형편이면 형님 뭐 사양이 내가 이러하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못 드리겠는데 참 제가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물론 뭐 사실 그게 뭐 말이야 쉽죠 그런 말을 또 한다고 해서 또 들어줄 사람이 있는 거고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그 친구 이제 뭐 이해는 되죠 저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 그때 한 1년 반 정도 연애하다가 그 친구도 제가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뭐 저하고 이제 그 여성하고 자기하고 이제 헤어졌다고 안 한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결혼식 올리려고 들어와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안 했어도 된다. 이해한다. 이해하니까 두 사람 잘 사시라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왜냐? 그 여자 쪽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둘이가 합의가 돼야 그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그 여자 쪽에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자기 집 다 아는데, 자기 집 알고 자기 부모 다 아는데, 자기가 한국 나가 있을 때, 내가 부모한테 집에 가가지고, 깽판이라도 부리고 이러면, 그 부모들도 그 동네에서 얼굴 못 들어요. 저가 그 남자 소개했는데, 쉽게 말해서, 물론 제가 그 여자분 집에서 돈 받을 일은 없어요. 돈 받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안 줘서 그래 됐다고 동네에 소문 나보세요. 그 집에 얼굴 들고 못 다녀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남자 그 동네 와가지고요 뭐 소리 못해요.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이제 저 사람 뭐 말은 26년째 베트남에서 저러고 있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잘 못 믿겠하면 본인들이 뭐 제가 제안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제안을 하시면 되죠. 상관없어요. 돈 적게 받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걸 뭐 꼭 빨리 받아야 될 이유도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이런 지점이죠. 제가 이제 신랑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어떤 신랑들은 그럽니다. 사장님 뭐 이제 제가 일주일 뭐 제가 목요일날 뭐 10일날 입금하겠습니다라고 문자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땡이에요. 그럼 10일날까지 당연히 연락 안 하죠. 뭐 내가 돈 받으려고 연락을 뭐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 있다가 10일 되면 이제 한 오후쯤 되면 입금은요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뭐 입금하면 되죠. 아니면 뭐 사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뭐 한 이틀 미뤄지겠습니다. 그것도 별로 저는 상관 안 해요. 뭐 사람이 거짓말 합니까? 내 돈이 거짓말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보내겠다 하라고 약속한 날 제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럼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사장님은 뭐 돈 받을 때만 문자 보내고 돈 받는 거를 이렇게 막 돈에 목숨 거냐고 그러세요. 돈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10일날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9일날이나 10일날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항상 어디 가도 여기 베트남에서요 26년 사람 여기서요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내가 돈 100만원 200만원 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누가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근데 저는 나가면은 이런 말씀 죄송한데 한 1억 정도는 쉽게 가지고 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미리 연락을 해야지. 그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약속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아직 안 받았잖아요. 자기가 수중에 들어오고 나서 자기가 약속을 합니다. 오늘 뭐 이제 그 입금하신 분은 월요일날 미리 그 주식 그 통장에서 그 처분을 해가지고 수요일날 입금이 되잖아요. 미리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거의 아침에 한 7시 한국 시간대로 7시 8시가 송금했더라고요. 그런 거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면 남의 돈 받아가지고 이 사람 전해줄 때는 받고 나서 약속하는 게 맞아요. 받고 나서. 그리고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10일이 아니라 15일 날 드릴게요 하면 본인이 만약 10일 날 받을 돈이 있다. 그런데 좀 며칠 여유를 두고 한 15일 정도에 딱 하면 저는 15일까지 연락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신뢰의 돈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거래하기가 좀 그러시다 하는 분은 돈을 다른 뭐 제3자한테 맡기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좋고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제안을 하시면 왜냐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인생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그 이제 다른 업체를 통해서 그 약혼을 이제 하고 가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약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이제 한국을 갔대요. 근데 그 여성분이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자기한테 좀 안 좋게 느낌이 좀 쎄하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무슨 약혼식을 했는데 왜 이러냐. 제가 그 여성분 연락처를 받았어요. 여성분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라도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자기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여성이 그러더라고요. 약혼식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넘어갔는데 약혼식 끝나고 약혼 뭐 여행이라고 뭐 붕따오를 1박 2일을 갔다 왔대요. 거기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은 그 다음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혐오감이 들더래요. 제가 그 남자분한테 그랬어요. 왜 약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관계를 왜 가졌냐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결혼식인 줄 알았다고. 예전에는 그걸 결혼식이라고 하고 집에서 하는 걸 전통 결혼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업체들도 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걸 결혼식이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약혼식이라고 말을 하고 약혼여행이라고. 근데 첫날 밤은 치르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가, 자기도 이거를 하고 있지만 자기도 뭐 남자니까 뭐 호텔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뭐 또 젊은 아가씨하고 옆에 있으니까 자기도 뭐 어떤 본능적으로 이제 끌렸겠죠. 그걸 하고 있지만 왜 이거를 해야 되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통의 업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문신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정상적인 여성이 아니다, 뭐 보통의 베트남 여성이 아니다, 뭐 호치민에서 있고 하노이나 대도시에 살면은 이 여성들은 뭐 좀 시골에 있는 여성하고 다르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유튜브나 이런 또 상담을 하시면 들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의 신부는요, 오늘 만나가 내일 약혼이든 결혼이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어제까지. 어제까지 모르는 사람과 내가 약혼식을 했다고 해서 내가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진다? 이게 보통의 여성이라고요? 다 욕합니다. 다 욕해요. 차라리 어디 가라오케나 어디 마사지 샵에 가가지고 여자들 돈 주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야 상관없죠. 오늘 만났던 내일 만났던 5분 전에 만났던 상관없죠. 근데 정상적인 보통의 신부들이나 여성이 베트남 여성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내 풀 뜯어먹는 소리가, 그 새끼는 뒤지게 패도 안 말 못하는 새끼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16년 동안 거짓을 해가지고 제가 받은 스트레스나 우리 와이프도 그것 때문에 공황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인신매매를 한다고 해도 아무 말 못해요. 그 인신매매는 뭡니까 그게? 저하고 거래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저한테 오시는 신랑들한테 저는 단 한 번도 이 아가씨가 처년이 어쩌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년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첫날 밤 잘 치렀냐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두 분이서 알아서 할 얘기죠. 짧으면 2달, 길면은 4개월, 5개월 동안 카톡으로 교제를 하고 만나고 하면서 서로 간에, 네. 어떤 분은 뭐 자기는 돈이 없어서 2번밖에 못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제가 그래서 업체 경비를 싸게 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 아껴가지고 자주 졸아셔가지고 자주 만나시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통의 여성,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일반적인 여성이나 보통의 여성이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하고 첫날 밤 치릅니까? 그런 여성들 혹시 보셨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베트남에 와서는 당연하듯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이나 그 남성도 벌써 한국에 갔는지 이제 며칠 되지도 않는데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닌 거죠. 그게 그 남성이나 그 여성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업체의 잘못이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뭐 그냥 여자가 베트남에서 한국에 올 때는 뭐 다 돈 때문에 오고 한국에서 뭐 일하려고 오고 오면 도망가고 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체가, 한국에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돈 빨리 받으려고 그래요. 한 번에 돈 다 받고.
여성분들한테요 30분을 시간을 안 줍니다. 일반적인 마담한테 가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 뒤에 그 마담이나 이제 그쪽에 뭐 마담이든 마담 뭐 새끼든 뭐 그 밑에 놈이든 들어와 있죠. 왜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욕해요 걔들 신부한테. 만약에 저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기는 안 할라 그런다 하면 뒤에서 욕해요 그 신부한테. 이거 뭔데 어? 그 남자가 오케이 하면 얘도 오케이를 해야 빨리빨리 해야 얘들도 돈 버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꼬라지가 우리는 알아들으니까 아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에?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지. 그냥 그거는 어디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예? 어디 저기 저 룸살롱 가서 아가씨 초이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 마누라를 내 집사람을 내 와이프를 선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뭐 응? 이렇게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런다고 뭐 어? 그 남자분이 물론 저희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100%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확률적으로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는 사람보다 잘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면서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게 안 되니까 아가씨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모르니까 그냥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약간 저녁에 또 약속이 있습니다.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뭐 얼마든지 저는 열려있는 사람이니까 제안을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